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서 급등했던 미국장에 대한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욕 증시는 오늘 한국에서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급등할 수 있나, 이런 생각으로 깜짝 놀랐었는데요. 현지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관세 전쟁이 한 발 물러서면서 뉴욕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관세를 125%로 즉각 상향 조정했지만 중국을 제외한 모든 상호관세 국가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조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90일간 유예 조치를 내리고 10% 기본 관세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관세 전쟁의 목표는 중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건데요. 전 세계를 경기 침체에 몰아넣을 관세 전쟁이 완화됐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87% 올랐는데 2020년 이후 최대의 상승폭입니다. S&P 500 지수는 12.16% 급등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높았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 12.16% 폭등했는데요. 2001년 1월 이후 14년 만에 하루 최대 상승폭이자 역대 두 번째로 좋은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서 300억 주 이상, 총 1조 5천억 달러 이상의 주식이 거래됐는데요. 블룸버그는 2008년부터 집계한 데이터 기준으로 사상 최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가 오늘 폭등세를 주도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큰 폭으로 뛰었는데요. 테슬라는 22.69% 폭등한 272.20달러로 뛰어올라 나흘 동안 떨어진 21.54% 주가 폭락세를 모두 만회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8.72% 폭등한 114.33달러로 치솟았는데요.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의 아크이노베이션 상장지수 펀드가 7일과 8일 저점에 엔비디아 주식 35만 주를 사들이는 등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가운데 오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매출 비중이 지난해 20%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 격화가 엔비디아 중국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남아있지만 투자자들은 일단 환호했습니다. 애플은 하루 만에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다시 찾아왔는데요. 애플은 15.33% 폭등했습니다. 이날 10.13% 폭등한 마이크로소프트를 다시 시총 2위로 밀어낸 건데요. 애플 상승률은 1998년 1월 이후 최대입니다. 이 밖에도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1분기 실적 시즌 포문을 연 델타항공은 깜짝 실적에 힘입어 23.38% 폭등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날 시장의 주인공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관세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언급도 했고 또 주식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떠한 말들을 내놨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오늘 오전에 상호관세 완화에 대한 힌트를 미리 던졌습니다. 글로벌 각국이 극단적인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커지자 그는 진정하라고 촉구한 건데요. 그는 나흘간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오늘도 다시 하락세로 출발하자 3분 만에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진정해라,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다면서 미국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나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게시글에서는 지금이 바로 매수의 기회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일종의 트럼프 푸시 나온 셈입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였던 2018년 12월 25일 시장이 침체돼 있을 때 기자들에게 지금이 엄청난 매수 기회다, 정말 좋은 기회다고 밝혀서 S&P 500 지수는 그해 6% 이상 하락하다 이듬해 29% 상승 마감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트럼프의 전격적인 상호관세 유예 조치가 증시 폭등의 기폭제가 된 건데요. 그는 오후에 자신이 만든 트루스 소셜에 대미 보복에 나선 중국에 대한 관세를 총 125%로 올려 즉시 발효하고 협상 의지를 밝힌 다른 나라에는 90일간 전격 유예한다고 밝혔는데
오늘 자정 직후 상호관세를 전면 발효한 지 약 13시간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세계 시장을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른 75개가 넘는 국가들은 관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연락해왔다고 조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도 이번 조치는 각국과 관세 협상에 나설 시간을 벌기 위한 거라고 밝혀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자극했는데요. 그러면서 보복하지 않은 모든 국가에는 10% 기본관세가 90일간 적용받는다면서 이는 주식시장 급락이 아닌 협상 레버리지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이 일단 중단되면서 월가는 경기 침체 확률을 대폭 낮췄는데요. 골드만삭스 그룹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처럼 낙폭을 상당수 줄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불확실성 남아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 현재 진행 중입니다. 중국과 갈등이 어떤 식으로 증폭되고 75개국 이상의 국가와 협상 과정에서 불의 화음이 날 경우 다시 위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닝스타의 데이브 세케라는 아직 모든 게 해결됐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무역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협상이 시작되면 각 당사자가 가능한 한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포지셔닝하면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뉴스가 나올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다니엘 스켈리도 오늘 처음으로 관세라는 먹구름이 거쳤지만 내일 혹은 90일 후 날씨가 맑을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면서 이번 발표는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투자자들이 이게 관세 이슈의 종결이라고 보거나 시장의 일일 변동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트럼프 관세로 매일매일 정신이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내일은 주요 지표가 나옵니다. 바로 3월 소비자 물가 CPI 발표인데요. 전문가들은 전월 대비 0.1%,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6% 올랐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트럼프 관세가 미국 물가를 올렸을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와 3월 월간 예산 성명서가 예정돼 있고요. 연준 위원들 발언 많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미셸 보먼 연준 이사 등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라든지 발언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